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태 AMC 공학 그 13장 그 전도성 방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성 방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EMC, EMI 이제 시험을 보면은 이제 뭐 CE, 그 다음에 RE, 그 다음에 뭐 CS, RS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요 네 등분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C는 이제 컨덕션 말 그대로 이제 뭐 전선이죠 전선. 전선을 통해서 이제 그 요 에미션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S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거. 외부 노이즈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제 영향을 얼마나 덜 받느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RE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방사노이죠 방사. 그게 이제 레디에이티드 에미션 같은 경우는 내가 내보내는 거 이제 공중으로 내보내는 거 공중. 그 다음에 RS는 이제 이게 습세턴스 해가지고 이제 그 공중으로부터 오는 전자파에 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제 영향을 덜 받느냐 이제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 이제 어떤 그 이제 C가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력선에 이제 이런 뭐 한계가 이제 물려가지고 노이즈를 발생시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은 이게 이제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모여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막 내보내면은 이제 전력선 자체의 어떤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고조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인파가 우리가 이렇게 60Hz가 들어와야 되는데 고주파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영향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전력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전력선에 물린 어떤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전력 이제 전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전력선에 이제 그 고조파 노이즈를 내보내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또 규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고조파를 안 보내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전력선에 고주파를 내보내는 거는 이제 우리 모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스위치 모드로 이제 동작하는 공급 장치 주로 이제 우리 SMPS라고 하죠. 이제 그다음에 뭐 모터 제어는 이제 인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밖에 이제 그 전력선에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 뭐 이제 조사를 이제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 100km에서 이제 300MHz 어떤 주파수 범위 내에서 그 이제 미국의 여러 곳에 그 이제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그 이제 AC 라인 얘기했죠. 이제 AC 라인. 라인에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이 민값하고 맥스 값이 아주 이제 천차만별이더라. 그래서 이제 보니 해보니까 이제 뭐 제일 낮은 값은 이제 2옴에서 제일 높은 값은 450옴이더라. 그래서 이제 AC 라인의 어떤 임피던스가 상당히 이제 좀 불안정하더라. 이제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을 우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AC 전원 라인이 안정화가 돼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전원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망 해가지고 이제 라인 임피던스 스테빌라이제이션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LISN이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부 회로는 뭐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C2는 이제 이제 노이즈를 이제 바이패스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1은 이제 여기 노이즈를 이제 이제 측정 장비로 전달, AC 노이즈니까. 이제 이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저항은 이제 그 C1에 충전된 걸 방전하는 거죠. 충전을 이제 방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제 임피던스를 안정화시킨다. 안정화시킨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 48옴에서 그러니까 LISN이 한 48옴에서 이제 요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측정을 할 때는 이제 이제 C나 CS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LISN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LISN이 이제 보면은 거의 한 50옴으로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이제 좀 측정 장치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C나 그 다음에 CS 이제 측정을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 이제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ISN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C를 이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규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C 어떤 이제 규정을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특히 SNPS에서 이제 AC 라인으로 내보내는 이제 노이즈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 노이즈에는 이제 어떤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줄이려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걸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SNPS라는 게 이제 스위치 모드 파워 스플라이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SNPS 그러니까 스위치 모드로 이제 스위치 모드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주파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 모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모드는 이제 뭐 이제 인버터라든지 뭐 컨버터 뭐 이런 개념이 다 이제 우리 이제 스위치 모드 파워 스플라이 이런 개념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대전력으로 되면은 이제 고주파를 이제 전력 라인에다 막 이제 실어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터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이제 노이즈를 줄이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스위치에 의한 이제 노이즈들이 이제 나가면은 이제 전력 라인에 이제 이런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정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류
그러니까 이게 AC고 여기 이제 DC인데 이제 다이오드로 이제 이게 이제 정류를 하는 거죠. 정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류가 사실은 이제 저 여기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흐르면은 가장 이제 좀 약간 이제 이러면 이제 그 고주파가 없겠죠. 이제 고주파가 없는데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 정류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이 DC 라인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AC고 요게 이제 DC인데 요 DC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가 언제 흐르냐면은 요 이제 AC가 요 DC 라인을 넘었을 때 그때만 전류가 이렇게 톡 흐르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제 안 흐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예를 들어 이제 요게 이제 뭐 7V라면 7V를 탁 넘으면은 요때 전류가 흐르고 그냥 안 흐르다가 요때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다가 요때 전류가 흐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원래 전류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전파 정류라고 그러면 이렇게 흘러주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불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주파가 이제 다량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다이오드 정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 선은 이제 우리가 뭐 PFC를 하게 되면 이렇게 흐르겠죠. 이제 우리가 그 파워 팩트 커렉션이라는 회로를 이제 초월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정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량의 고주파가 나온다. 이제 고주파가 나온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PFC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이제 일단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요 이제 이 정류를 개선하는 건 아니고 정류를 개선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요 SMPS 자체의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통 모드 그 다음에 자동 모드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고 뭘 건드려야 이제 이런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를 줄이고 자동 모드 노이즈를 줄일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일단 공통 모드 이제 이제 공통 모드 방출은 그 전에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공통 모드하고 그 다음에 자동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공통 모드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문제가 많죠. 이제 대부분. 그 다음에 자동 모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거는 대개 이제 보면 대개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신호의 흐름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 모드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전원이 있으면은 이 부하가 이제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렇게 흐르면 또 요렇게 흐르겠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요 신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신호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전류의 방향이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류를 흘리면은 이제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한 라인하고 리턴 라인하고 전류 방향이 이제 다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보통 이제 하는 거고 공통 모드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요 이제 대지 그라운드가 있다. 대지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해 놨다. 그러면은 이제 대지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그라운드에 흘러가다 보니까 이 한 라인하고 리턴 라인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이거는 공통 모드는 이제 정상적인 신호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제 EMI 이제 대책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공통 모드 이제 노이즈를 일단 이제 줄이는 게 사실은 좀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차동 모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게 이제 스위칭 노이즈하고는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스너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대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너브 달아가지고 이제 보통 대책을 하고 이제 하면 이제 이런 건 대부분 잡히는데, 이제 공통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흐르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좀 공통 모드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모드에 흐르는 그 루트를 우리가 좀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자동 모드는 이제 우리가 예측된 어떤 정상적인 시로가 흐르는 부분에서 이제 스위칭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스너버 회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설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대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모드 방출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일단 요 이제 그라운드와 형성되는 요 이제 이 우리 분포 용량이죠. 분포 용량. 분포 용량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패턴과 형성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히트싱크하고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히트싱크 커패시턴스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간에 이제 이제 생기는 이제 어떤 권선 간에 생기는 이제 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벌크나 부품으로 이제 다는 그런 이제 용량이 아니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용량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설계적으로 딱딱 얼마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히트싱크. 그래서 이제 히트싱크의 분포 용량을 이제 이제 줄이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제 얘를 히트싱크를 이제 접지를 안 시키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캡이 형성이 안 되겠죠. 형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히트싱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ET를 이제 IGBT FET에 이제 결합할 때 이제 드라이브로 우리가 이제 쪼우는데, 그때 이제 와셔나 이제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좀 재련을 잘 해라는 거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히트싱크를 접지를 이제 안 시켜도 되는데, 안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이제 접지를 안 시키면 이제 이게 감전의 위험이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파워가 노출이 돼 가지고 사람이 이제 히트싱크에 이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어떤 제품이다 그러면 100% 이제 접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분포 영향이 이제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전기기나 이런 경우는 뭐 세탁기에 쓰는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이제 뭐 케이스로 몰딩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닿을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뭐 일부러 이제 그걸 뜯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히트싱크를 이제 그라운드로 이제 접지를 안 시키고 오프를 시키면은 최소한 히트싱크에서 형성되는 이제 이런 분포 용량을 우리가 이제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 모드 이제 방출을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 LASN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이제 55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면 그 샤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 라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LISN을 이제 그 두 개를 쓴다는 얘기죠. 두 개. 그러니까 한 라인하고 뉴트럴 라인 두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병렬이 되면은 이제 그 25음이 된다. 이 이제 LISN 이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샤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돼지그라운드하고 이제 형성된 그런 이제 히트싱크의 분포 영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C 패턴에 이제 형성된 그런 캡을 통해서 이제 흐르는 게 우리가 이제 요 공통 모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좀 간략하면은 이제 LISN 25음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 모드가 형성이 된다. 는 거고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측정되는 요 VCM은 이제 이제 그 LISN이 측정되는 전압이겠죠 이제. 하는 이제 전압이 되겠죠 전압. 전압은 이제 이렇게 노는데 요때 이제 전압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주파수의 함수다. 이제 주파수의 함수인데 이제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원전압은 사각파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이제 요 불에 이제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제 사각파는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제 우리가 하는 걸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요 이제 식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식이 이제 형성이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요거는 기본이죠. 이제 요 이제 그 요 꺾이는 점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라이징 타임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그때 이제 그 요 팽팽하게 이제 요때가 제일 높은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식이 이제 요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식을 그 근데 VF를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고 보고 구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의 어떤 이제 이 뭐 이제 유도 과정은 어차피 그 이제 요 저자가 이제 뭐 잘 검토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식이 이제 요 그래프로 이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통 모드 방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생 커패시턴스 CP를 이제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요 F5는 이제 스위칭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 스위칭 주파수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S&P에서 100km 정해지면 걔를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CP를 줄여야 되는데 CP를 줄이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히트싱크에 그라운드를 이제 뭐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PC 패턴을 이제 좀 잘 해가지고 이제 뭐 줄인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 라이징 타임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느슨하게 하면은 이제 좀 뭐 줄어든다 이제 이래 가지고 주파수를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줄이면은 이제 이 그
어떤 이제 이 저주파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쪽에서 감시를 하는 게고 사실 얘를 이제 줄이는 게 목적인데 그 SNP에서 이제 그 라이징 타임을 좀 이렇게 좀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예를 들어 100km에서 뭐 100km 이제 우리가 SNP에서 그 스위칭 주파수를 100kHz에서 뭐 예를 들어 50kHz로 막 줄였다 하더라도 이제 이걸 줄이는 효과는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얘를 건드리는 거는 크게 효과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기생 커패시턴스 CP를 줄이는 게 공통 모드 이제 방출을 줄이는 핵심이다. 핵심이다 하는 게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시기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요 시기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 모드는 어떠냐? 자동 모드. 자동 모드는 이제 일단은 자동 모드는 이제 이제 정상적인 신호의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호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FET 스위칭을 해가지고 AC 라인에서 이제 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정상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샤시하고는 관계없이 샤시와는 무관. 샤시 또는 이제 대지와는 이제 무관하다는 거죠. 무관하고 순전히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정상적인 신호 라인에서 이제 그 노이즈가 어떻게 발생하고 얘를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신경을 써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자동 모드 이제 노이즈 방출을 줄이는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정류 다이오드 정류한 뒤에 보면 여기 우리 보면 이제 대용량의 이제 이 캡이 있죠. 대용량의 이제 캡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순수하게 그냥 캡 용량만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스위칭 노이즈를 여기서 다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요 밖으로 이제 안 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캡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인덕턴스 성분하고 저항 성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에는 보면은 이제 인덕턴스 성분 ELS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성분 ESR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주파수 이제 임피던스 특성을 그리면은 이 V자 곡선을 우리 그리죠. 이제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파수고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늘어나면 이제 이제 그 ESL에 의한 효과가 커지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캡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쯤에 이제 그 ESR이 영향을 준다.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CF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노이즈는 다 흡수를 한다는 거죠. 용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요 이제 ELS하고 ESR이 있기 때문에 R이기 때문에 100% 이제 캡이 흡수를 못하고 이제 그 스위칭 노이즈들이 이런 이제 고주파 스위칭 노이즈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나간다. 그래서 LISN에서 이제 검출이 된다. LISN에서 검출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전력 계통에 이제 우리가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가적으로 이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얘를 줄이는 게 이제 그 핵심이다.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 모드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이 전류가 이제 왜냐면 정상적인 신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류의 어떤 그 흐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동 모드로 LIS에는 이제 검출되는 그 전압은
이제 이 전류의 함수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통 모드는 우리가 이제 그 의도한 어떤 신호는 아니죠. 이제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어떤 흐르는 전류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제 대지하고 형성되는 이제 전압이 이제 중요했는데, 이제 차동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신호죠. 이제 정상 신호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신호를 흘리려고 하면 이제 전류가 이제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전류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식을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IP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콘덴스의 ESL이죠. 이제 콘덴스에 있는 분포 용량을 이제 줄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IP는 이제 전원의 전격 전류에서 정해지므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세인증성수 LF가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을, 그러니까 이제 ELS의 어떤 이제 영향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ELS의 이제 영향만 봤을 때 이제 이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SR의 영향을 또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SR의 영향을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요런 식으로 이제 된다. 요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ESL이 30나노고 ESR이 0.15인 경우에는 이제 요 주파수 이제 요 꺾이는 지점이 531kHz가 된다. 여기 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요렇게 가는 거는 이제 ESL에 의한 효과고, ESR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규격들이 있죠. 이제 규격들이 좀 이제 우리가 약간 좀 B급, 우리가 요 B급, 여기 보면 이제 상용 B급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급은 조금 이제 좀 엄격하겠죠. 이제 좀 낮게 이렇게. 요건 B급이고 요거는 이제 A급.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보통 이제 이 500km 이하에서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높게 약간 형성되어 있다. 뭐 요거는 이제 규격이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공통 모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ESL과 ESR 영향을 이제 같이 하고, 그다음에 공통 모드하고 이제 같이 이리 그리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LIS, 파워 스플라이 있고, 여기 LISN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한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라인 이리 보면은, 그러니까 자동 모드 신호 같은 경우는, 자동 모드는 이제 요리 갔다가 요리 오는 거죠. 요리 오는데, 이제 공통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지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라인도 요리 가고 뉴트럴 라인도 요리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샤시한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 라인은 이제 서로 대지고 방향 같으니까, 이제 그 리턴 라인은 서로 이제 상쇄돼 가지고 없어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ESR의 영향은 이제 요건 뭐 이런 게 있다 이제 하는 정도로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접지를 잘 하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이제 이런 이제 자동 모드 이제 어떤 방출을 이제 줄이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가야 되냐,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한 거는 우리가 AC 그 다음에 DC 이제 SNPS죠. 이제 SNPS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직류에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정류 다이오드의 어떤 노이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요 1차 측 FET도 중요하죠. 1차 측 FET도 여기 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스너브 달고,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장을 해가지고 스너베를 이렇게 이제 달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이제 정류 다이오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노이즈가 심하면은 이제 여기 RC를 달죠. RC를 이제 다는데, 일단은 이제 다이오드도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요 역방향 회복 시간, 이것도 좀, 그러니까 요 다이오드 특성이, 일단은 요 다이오드 특성이 이제 일단 TRR이 이제 좀 이제 작은 걸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너베어를 추가를 해야 된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측에서도 이제 전력 변화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이오드가 ON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턴온했다가 이제 전류가 역으로 걸리면은 이제 안 흐르고, 이제 그것도 FET 스위칭과 같은 그런 이제 충격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SNPS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얘만 이제 스위칭 충격이 있을 거다, 충격이 있을 거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요 건선비에 해가지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요 다이오드 정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류를 하면 요 이제 캡에 이제 충전되고 여기 이제 리플이 실린 DC가 나오겠죠. 이제 근데 이제 요 FET의 어떤 방향이 해가지고 이제 얘도 정류를 하면서 이제 온오프를 한다는 거죠. 온오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스위치 충격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스위칭 이제 충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FET에 이제 선오버 이렇게 추가한 것처럼, 이제 다이오드도 이제 스위칭 로스를 줄이기 위한 이제 TRR이 이제 좀 작은 다이오드를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1차 측에 선오버 단 것처럼 2차 측에도 선오버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인덕터도 하면은 이제 그 스위칭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스파이크의 크기를 줄이는 이제 완충 회로 이제 스너브 회로를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스너브 회로를 이제 달면은 이제 얼마큼 달아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좀 이제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내가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참조할 레퍼런스가 없다 하면은 이제 일단은 요 470피코에 시범을 일단 먼저 달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요 이제 캠 용량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요 저항을 우리가 이제 좀 그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요 저항 이거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좀 그 이제 파워 전격 요걸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플레이백 그 이제 동영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자료를 올리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물론 1차 측에 이제 그 스노베를 이제 설계하는 이제 그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이제 그 계산식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충전돼 있던 어떤 이제 그거를 이 R로 이제 소비를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는데, 이제 여기 충전된 용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위칭에서 이제 뭐 다이오드든 FET든 스위칭에서 발생하는 그 이제 스파이크 노이즈, 걔를 얘가 잠시 흡수했다가 또 이제 얘로 이제 소비를 시키는데, 그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가 파워가 모자라면은 이게 이제 좀 이제 타버린다는 거죠. 이제. 부족 시 이제 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제 RC 스너브 회로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2012 타입으로 이제 해놨는데, 이게 파워 계산하니까 이제 열이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파워 계산을 좀 하기가 좀 그러면 내가 용량을 이렇게 뭐 15에서 예를 들어 25분 늘렸다 그러니까 효과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좀 이제 열을 측정해야 돼요. 열을 측정해 보면은 이제 시범일 때는 예를 들어 60도 이하로 그냥 이렇게 이제 됐는데 1시간 정도 측정해 보니까, 근데 25을 올리니까 뭐 한 80도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면 2012에 25이 아니고 뭐 이제 3212나 이제 이런 이제 그 패키지를 키워가지고 파워를 이제 큰 걸 이제 달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그 캡, 그러니까 이제 용량은 이렇게 하더라도 요 이제 저항의 어떤 이 파워 전격은 우리가 중요하다. 요걸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우리 SMPS에 있어가지고 그 공통 모드 이제 방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모드 이제 방출 경로에 대해서는 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공통 모드가 이제 흐르는 경로, 그 다음에 자동 모드가 흐르는 경로, 그걸 우리가 이제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통 모드는 이제 그 한 라인하고 이제 리튼 라인 이제 개를 하나로 보고 샤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흐르는 게 이제 공통 모드 이제 노이즈고, 그 다음에 자동 모드 노이즈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신호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거든. 그러니까 샤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근데 대신에 주의할 거는 이제 SMPS인 경우, AC/DC SMPS인 경우 이제 그 평활 이제 캡에 있는 이제 그 내장 이제 분포 용량 ESL과 ESR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줄이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이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장착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제 CF 장착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이제 PCB와 이제 솔더링 하는 부분이죠. 솔더링. 이제 부분의 임피던스를 이제 최소화해야 되겠죠.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제 해야 이제 되겠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동 모드의 어떤 경로는 이제 경로가 이제 우리가 공통 모드 경로하고 자동 모드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 모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게 요 CP,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구적으로 줄여야 되는 이제 분포 용량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모드는 이제 대용량 캡의 ESL과 ESR, 그 다음에 이제 납땜할 때 임피던스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위칭 노이즈가 이제 전달되는 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스위칭 이제 소자에 어떤 스너브 회로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오드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좀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1차측만 스너브로 대책해 놓으면 2차측은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측의 충격이 큰 만큼 2차측의 다이오드에 걸리는 이제 스위칭 충격도 똑같이 전달된다. 왜냐면 얘도 온오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스위칭 충격이 전해진다고 알고 우리가 대처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를 이제 TRR이 적은 이제 사양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주위에 RC 스너브를 넣고 그 다음에 L을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RC 스너브의 어떤 값이 이제 좀 레퍼런스가 없을 때는 일단은 요 책에 있는 470피코하고 10옴을 일단 달아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조정하면 된다. 근데 주의할 거는 우리가 저항을 이제 설정할 때는 항상 파워 전격을 따져야 되는데 파워 전격 계산이 어려우면은 실제 이제 장착하고 난 다음에 열을 측정해 봐야 된다. 너무 과열이 되면은 이제 파워가 큰 걸 이제 장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원 필터를 어떻게 만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